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민주노총 건설 노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노조원을 민주노총 건설 노조를 민주노총 건설 노조에 대해 열흘 만에 또다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벽에 건설 현장 나가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사업 진행하고, 그리고 당시 것과 함께 광주 일하는 사람들이 회장도 같이 함께 역임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건설 일이 육체적으로 녹록치 않은 사실 중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녹초가 되는 몸을 끌고, 그리고서 이제 대부분 당시에 이제 지역 노동운동 단체 일이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상담 또는 교육, 이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하려면 그 내용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교육을 하려면 각종 교육하는 거 외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런 일정을 다 소화한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다 발휘하면서 그 당시 광주 지역 우리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노동운동을 이제 책임지려고 했던, 지금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보면 노동운동이 1세대죠. 그 경기도 노조, 건설노조 운동에 있어서도 1세대지, 뭐. IMF 터지고 나서는 그리고 건설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다 잃은 상황이어서 한번 건설 일용노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경기도에 이제 가능한 지역들에서 이제 건설 일용노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광주는 우리 조현식 열사가 이제 주체를 맡아서 이제 노조를 했고, 그래서 뭐 새벽에 나가서 명함도 뿌려보고, 뭐 공사 현장에 가서 뭐 명함도 뿌려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는데, 하여튼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그런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산에서 숙각국이라고 하는 노동을 하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건설 현장을 못 가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제 공공근로 성격에,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건설 노조가 산림조합으로부터 아예 그 사업을 받은 거, 위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된 거죠. 근데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너무나 잘 되죠. 왜냐하면 일거리를 준다니까. 일 나가려면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조에 이제 가입한,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렇게 수기로 적고 또 파일로 갖고 있고, 그 명부 하나하나가 그냥 누가 뭐 몇 장 몇씩 갖다 준 게 아니고 다 노조를 사무실을 방문해서 본인 이름으로 일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쓴 조합원 명부기 때문에 아마 그 애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제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그 상황에서 불길 속으로 들어갈 어떤 가장 큰 동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맘때만 되면 우리 조현식 동지가
불길이 타오르는 그 사무실에 들어갔던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당시에 불이 난 줄 알고 이미 사무실을 나왔다가 저온 명물을 놓고 온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사무실에 이미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매캐한 검은 연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워서 앞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온 명물을 찾아서 들고 나오는 과정에 머리에도 불이 붙고 옷에도 불이 붙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조현식 동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저 역시도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IMF로 인해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실제로 길거리 노숙자 신세를 지기도 했고 또 어떤 조합원들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보니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 조합원들에게 일자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조현식 동지는 그 조합원 명부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그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조합원 명부를 들고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명부를 들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지고 12월 28일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조현식 동지가 남긴 정신은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10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70m 고공 광고탑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김선정 동지나 문승진 동지가 그 광고탑에 오를 때 그 심정도 아마 조현식 동지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난간도 없는 그 70m 상공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목숨을 건 고공투쟁을 할 때에 이 동지들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옹갈 갈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양해동 열사,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밀려나고 임금이 깎이고 이미 근무 조건은 10년 전으로 후퇴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실행에 옮긴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현장을 바꿔왔고 또 건설 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꿔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많은 노동자들, 청년, 학생,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동지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생계 때문에, 일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결단해야 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면 그 길에 저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마 조현식 동지가 살아계셨다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맨 선봉에 가장 앞장에 섰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현식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식 동지와 함께 윤석열 정권 완전히 끌어내리고 건설 현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건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22일 오전 11시 마성 모란공원에서 조현식 동지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함께 노동운동하고 계신 동지들 함께 모입시다. 모여서 윤석열 퇴진시키고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만드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현식 동지와 함께 결의하고 윤석열 퇴진의 그런 마음들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어도 결국은 결단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합니다. 조현식 동지는 살아생전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 아무리 크던 작던 항상 본인이 먼저 결단하고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워왔던 동지입니다. 우리도 조현식 동지처럼 조현식 동지와 함께 결단하고 먼저 실천에 옮기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우리 건설 노동자의 손으로 반드시 이뤄냅시다.